일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1912년에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요. 네. 이거를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명칭을 줄여서 묘지 규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묘지 규칙. 근데 저는 이렇게 묘지에 해당되는 내용만 있는 건 아니어서 화장, 매장 뭐 이런 거에 대한 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장묘 규칙이라고 오히려 명칭을 쓰면 어떨까?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제가 있을 것 혼자 같은데. 아무도 안 쓰는데 네. 혼자 제안하는 거고요. 네. 어차피 네, 아무튼 장묘 규칙 혹은 묘지 규칙이라고 이제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이름이. 네. 1912년에 이게 이제 제정이 됐고, 네,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지방 단위로 뭐 한 1, 2년, 2, 3년 사이에 이제 각 나름대로 그 도 안에서 이제 이런 걸 다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한 화장장과 그렇죠. 공동묘지를 네. 이제 뭐 약간 뭐 도 단위 정도에서는 만드는. 네. 그래서 거기 주된 내용이 두 개입니다. 공동묘지 또 하나는 화장. 이거 합법화하는 거. 공동묘지 제도를 운영한다는 얘기는 사설묘지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래서 지방 공공관서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준하는 기관, 뭐 준하는 기관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만 묘지를 신설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묻으면 안 된다. 그 선산에 옛날에 묻고 이런 건 다 불법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불법화돼.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이제 공동묘지로 인정을 해줄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한 것 같은데 신고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공동묘지를 인정받으면 다른 사람들 다 들어온다는 거.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심지어 그 유교 문화가 그다지 강했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평안도에서조차 뭐 그러네. 네, 그 신고율이 10%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 선산을 이렇게 묘지로 이렇게 신고하는 게. 그러니까는 이게 저항이 굉장히 심한 규칙이었고 그래서 몇 차례 나중에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해서 이제 사설묘지 이런 걸 제한적으로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지금도 남아 있는 그런 문중묘지들은 그런 어떤 갈등을 거쳐갖고 지금 남게 된 거고. 제한적으로 예외 조항을 준 거군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묻으면 안 돼요. 그리고 처음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뭐 단독 혹은 일족 뭐 이렇게 묘지를 허가를 해준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신고를 했어야 아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장제도를 운영한다. 그러니까 화장장 운영이라는 건 또 임의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화장 시설을 공식적으로 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그 총독부에서 지은 그런 뭐 혹은 이제 지방관청에서 지은 그 화장장 말고도 몇몇 사찰들에는 허가를 해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스님들이 이런 이제 답이라고 하나요?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또 서대문의 신촌에 있는 봉원사가 그걸 허가받은 사찰이기도 했던 거예요. 진짜. 그래서 혹시 송학선 의사는 봉원사에 가서 하셨나? 뭐 이런 생각도 혼자 해봤습니다. 대현동이니까 거기가 대충 그 동네니까. 네, 그 얘기인가? 근데 또 다른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서대문 영부소에서 그 돌아가신 분인데 봉원사에서 화장했다는 기록이 또 있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봉원사라고 또 명시가 돼요. 그래서 그건 아닌가 또 아무튼 송학선 의사의 장례 방식은 여전히 미스터리하군요. 어쨌든 봉원사에서는 화장을 했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화장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일제가 이제 편 논리는 뭐냐면 조선의 장묘 관습은 비위생적이고 맨날 비위생적이래. 전근대적이고 풍수 등의 이 미신관념에 쩔어 있는 관습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최근에 화장의 동기가 된 얘기가 그 국토 이용의 효율적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일제가 너무 많이 파묻으면 개발 못한다. 땅이 다 무덤이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래서 어떤 문명화, 위생, 뭐 경제 논리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이유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법이 하나 나왔어요. 뭐 재개발할 때 예전에는 그 무덤이 있으면 묘가 있으면 이거 함부로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함부로 한다는 말은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 특정한 뭐를 고치면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면서 재개발이 굉장히 재개발 논리가 이걸 잡아먹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실제로 일제가 1913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토지 조사 사업을 하거든요. 토지. 근데 요게 지금 요거 그거잖아요, 이게. 12년에 요거 발표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요거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신고 안 하면 잘못하면 이 땅이 맞아. 뭐 철길이 난다던가 맞아. 이런 위험에 이제 처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되게 억울했던 분들 많아요. 그런 게 이제 그 염상섭 소설에도 네.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니 보통 대부분의 이렇게 가지고 사시는 분들 이렇게 한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가면 야 집 말도 마라 우리 집이 막 뭐해서 일본 놈들이 땅을 이렇게 갖다 뭐 약간 이게 예. 수두룩하죠 사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저항에 부딪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평안도 경우 평안남도 이야기입니다. 1915년에 15년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시행되고 난 이 3년 정도 지나는. 예. 평안도에 정확히 몇 년부터 시행된지는 뭐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시행된 후입니다. 네. 총독부가 파악한 분묘의 기수가 84만 6,700기인데 이 중에 신고 건수가 7만 몇천 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 네. 12분의 1 뭐 이 네. 정도. 그리고 이제 그런 문화가 센 안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상도 예, 되는데. 그 마을들이 다 그런 네. 마을들이잖아요. 이 네. 마을엔 뭐 네. 퇴계 마을, 네. 이 마을은 뭐 유성룡, 뭐 서해 마을, 네.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마다 그 공동묘지 설치하는 걸 이제 반대하고 뭐 이러면서 그 몇 사람씩 다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건으로. 네. 그래갖고 아무튼 이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고 경성 안에서도 처음에 어디 공동묘지 이제 지정구역을 처음에 설정을 해요. 경성부가 설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신고나 여러 가지 기존에 묘지 있던 대로 설정했겠죠 아마도. 그렇겠죠. 근데 원활치가 않으니까 이제 다른 데를 그냥 막 지정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 지정됐던 데는 연이면 신촌이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나중엔 실제 공동묘지로 이제 처음에 정해져서 운영되는 데에선 그 신촌은 또 빠져요. 거기 들어갔던 게 이제 아현. 네. 아현시장 그래서 공동묘지였다고 그랬죠 그때. 거기에 화장장과 공동묘지를 함께 이제 있다.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가까운 데 중에는 은평구 신사동 일대 거기 또 공동묘지가. 근데 확실히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이게 문화적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도 영화 같은 거 보면 일본은 그냥 신사 이런 데 가면 동네에 그냥 있잖아요. 이렇게 공동묘지가. 그냥 되게 그냥 일상스럽게 그냥 다니고. 한국은 가까운 곳에 묘지가 있는 것을 상상을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도 예를 들면 아무리 화장이 뭐 이렇게 유행이 돼서 유행이라고 말하긴 한데 화장이 대세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걸 모시는 곳은 가깝지 않잖아요. 가깝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참 좀 복합적인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통적으로는 그 마을 뭐 둘러싼 산에 묻으니까 삶의 공간과 그리 멀다고도 할 수 없고, 늘 또 가서 볼 수 있고 올려다보면 보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에서는 아무튼 좀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저는 떨어져 있게 된 게 그 공동묘지 제도가 한몫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서 어떤 삶의 터전과 실제 묘지 사이의 관계성이 이제 떨어져 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점점 이제 홍제동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이제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이런 공간은 이제 우리 그 삶의 공간에서는 멀어져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당연히 생겨났을 거고. 그러니까 일제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뭐 아무튼 좀 복합적인 문제 같은데. 일제 영향도 있고 뭐 땅가스 영향도 있고. 네. 어찌 됐건 초기에 화장뿐만 아니라 공동묘지 이용률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조선 사람의 경우는. 아니 저도 기억할 때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공동묘지 가는 건 뭐 이렇게 그냥 연고가 없으신 분들이 가는 곳이지 화장을 하거나 묻힐 데가 없거나 묻힐 데가 없거나 그렇죠. 그런 사람 한국 사회에서 일정하게 어떤 이렇게 평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가거나 혹은 화장을 하거나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 20세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네. 그러니까 조선인 사망자가 화장을 하는 비율이 이때 12년에 이게 이 규칙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도 10년 넘도록 10%를 안 넘어가요. 일본인은 거의 100%고
일본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문화적인 차이가 나는 건지. 그리고 그나마 10% 넘어가는 것도 대도시 중심으로. 예, 지방은 뭐 매우 저조하고 나중에 좀 올라갔다가 대도시 중심으로 그 해방되고 나서 또 확 떨어졌대요. 그 얘기를 하면 네. 사실 대도시 중심으로도 올라갔다는 얘기는 대도시에서도 이렇게 가난하신 분들, 이렇게 도시 빈민들 훨씬 많잖아요. 네, 예, 도시 오히려. 빈민들이 그렇죠. 이렇게 화장을 하거나 이제 화장하고 나서는 이렇게 보냈거나 약간 이런 거지. 그러니까 도시화의 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 빈민의 경우 어떤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그쵸. 괴리되는, 네. 예, 소외되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런 분들은 화장장을 많이 이용했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 이제 퍼센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말씀드렸듯이 개발, 좋은 말로 개발이죠. 이제 토지 수탈이라고 네. 볼 수 있는, 예, 그런 문제와도 이제 관계되는 일이다 보니 여러 가지 아무튼 그 저항감이 심했던 일이고 처음에 오늘은 이제 이 정도 하고 네. 일단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1900년대 초에 이미 그 신당동 네. 쪽에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라고 화장장을 하나 만들어요. 네, 신당리 화장장이라고 그러고. 규칙 만들기 전에. 네, 훨씬 전에. 네.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하나 만들고. 그치.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그렇죠.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일본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있으니까. 이분들 일본 사람들은 정말 화장이 문화군요, 그냥. 네, 화장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규칙과 더불어서 공식적인 화장장으로 이제 만드는 게 아현리 화장장. 그 1호가. 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요게 묘한 게 신당동은 그 광희문 밖이잖아요. 그쵸. 동소문이죠. 남소문이죠, 광희문이. 남소문인데 요 광희문과 그다음에 서소문 두 개가 조선시대 때 시구문으로 쓰였어요. 여기 이제 죽으면 나가는 시체 나가는 문이었고, 그 서소문 밖에 사형장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처음에 화장장이 거기 생겼다는 것도 참 특이한 게 이게 원래 조선인들이 그 시체에 나가던 문으로 썼던 그 문 바깥에 화장장 바로 만들고, 거기 생길 거, 그렇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생긴 화장장도 그 서소문 바깥 나와서 아현동 언덕에 화장장이 생겼다는 것도 특이하고, 아무튼 이제 그게 처음에 생긴 이제 화장장이고, 일단 이제 오늘 정리를 하자면 일단 그 아주 그 문화, 관습,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다음에 이제 유교적 이념과 이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조선의 그 조선인의 장묘제도가 이제 일제가 도입시킨 그 국가 간섭 체제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장묘제도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0년 가까이 안 변했다는 거고, 일본이 이렇게 해서 했던 것으로 변한 게 아니라, 지금 화장은 그 동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동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화장이 이렇게 됐다는 거 보면은 뭔가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뭘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설날도 결국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속의 날이었나? 이거 뭐 그거다 설날로 사는 것처럼 이게 강제로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이게 얼마나 그 강고한지를 사실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되게 오버해서 말하면 DNA가 됐기 때문에 DNA를 바꿀 수 없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거의 그런 수준으로. 네. 그러니까 현대 한국인은 뭐 당연히 그 공자맹자 이름만 알고 사사성경 아무도 안 읽지만 상당 부분은 유교적 이념으로 내면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네. 서론격으로 다음 시간 아마 한 2주쯤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홍제동 화장장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월 첫째 주 또 홍제동 화장터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홍제동 화장터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게 어땠는지 진짜. 신혼방을 요 앞에서 차렸다는데 물어볼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Y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노래는 마찬가지로 우리 그 골든 요 주간에 1988년 2월 17일부터 5주간 일을 했던 최성수의 동행. 요즘에 뭐 서울시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서울시. 그렇습니까? 동행. 저희 알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좋은 동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가 라는 의미에서 동행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FM 황원이었습니다. 네, 박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